24일인 오늘 스테이블 코인 2단계 입법 민주당 최종 논의가 진행됩니다. 청사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네이버도 두나무 합병 방식과 추후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은행 지분율 50% 초과룰이라든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첨예한 핵심 쟁점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게 여당안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파동상 전고점 인근 20일 이동평균선 인근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는데 거래량이 적어요. 그래서 저항받을 때 매도한 세력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관망세가 우세했다는 건 역시 여당안 가닥이 잡히면 그 이후에 투자 방향을 정하려는 대기 자금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 전까지 주가는 고점은 낮추고 저점은 높여가는 수렴 파동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 시황과는 다르게 중장기 전망은 역시 긍정적입니다. 첫 번째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 두 번째로 AI랑 스테이블코인 신사업 전망, 세 번째로 밸류에이션 매우 저평가, 네 번째로 차트상 슈퍼트렌드 기준 모든 기간 내 상승 추세 유지 중인 네이버는 중장기 우상향 궤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수급 특징이 좀 약해졌죠. 그러면서 일명 개미만 매수하는 개미탕이라는 점이 종종 부정적인 요소로 언급되는데 최근처럼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혹은 주가 위치가 추세 전환의 초입일 때 이런 상황에서의 개미탕은 나쁘게 해석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이런 위치에서 개미만 매수하고 있으면 이게 나쁜 겁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만 다시 체킹되면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니까요. 기존에 매도하던 기조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네이버 종목 분석 해보겠고요. 차트와 재료 수급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해봄과 동시에 본 종목으로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주가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어제도 시장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어쨌든 네이버 주가가 지지를 받으니까 월요일에 추가 상승을 했는데 21선 저항을 한번 받았죠. 자, 요점 올라오니까 주요 파동상 전고점 인근이기도 했지만 일단 단타로 팔고 빠진 세력들이 나온 이유는 확실하게 베팅하려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거거든요. 근데 어제 매도세가 거셌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차트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저항받을 때 거래량이 적었다는 거는 매도세가 거셌던 건 아니고 단지 좀 조심스러웠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고점은 낮춰가고 있고 저점은 점점 높여가는 이런 추세선이 나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여당안 요 법안 청사진을 앞두고 주가는 수렴 중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오늘 오전 뉴스입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법 여당안 가닥이 나옵니다. 51%룰 그 다음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쟁점인데 너무 결론 내기 어려운 것 같으면 법안에 박아넣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이에요. 민주당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추후에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쵸?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대주주 지분 제한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15% 제한을 할 거냐 아니면은 20% 제한을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네이버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전 영상에서도. 만약에 네이버랑 두나무 합병하는데 당초 예상대로 1대3 비율로 합병하잖아요. 그러면 1대 주주가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되는데 이분 지분율이 19.5%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네이버가 되고요. 네이버 지분율은 그때 17%가 될 겁니다. 만약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20%로 가면 둘 다 강제 매각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15%로 간다든지 아니면 애매하게 무슨 17%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일부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약간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합병 자체는요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법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합병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앞으로 규제 방식에 따라서 단지 비즈니스 방향이 바뀌는 것 뿐입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 결국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이 이뤄지고 나면은 네이버에 대한 밸류업 이거는 필연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밸류업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니까 네이버는 조금만 시간을 끌면 어차피 밸류업이
기업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밸류에 따라서 외국인들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게 되겠구나.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은 네이버 중장기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죠. 네이버 재무제표를 보셔도 올해, 내년, 후년까지 매출액 해마다 거의 1조 원 이상씩 올라가잖아요. 영업이익은 해마다 3천억씩 점프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면 차트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필연에 가까운 거고요. 이렇게 좋은데 네이버 같은 대형주가 PBR이 1.5밖에 안 한다?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당연히. 그리고 업종 PER은 25.87 정도 하는데 네이버는 21.45밖에 안 하고 그나마 12개월 선행은 17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정황은 차트에도 다 드러나 있죠.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네이버 추세 분석해보면 단기 추세 상방이고요. 주봉 차트로 파악해본 중기 추세도 상방, 월봉 차트로 파악해본 장기 추세도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차트 패턴 자체는 대체로 고점은 일정하고 한 30만 원 정도로 잡을게요. 저점은 점점 높여가는 이런 상승 삼각형 패턴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상방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한 70에서 80% 정도 네이버는 중장기적으로 위로 갈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주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간 문제지 때가 되면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다만 네이버 주주님들 중에 뭐 삼전이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았네. 여기서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오로지 네이버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차라리 삼전 살 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이버가 너무 후발주자가 되나가지고 시간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지만 삼성전자가 거의 20만 원에 육박한 지금에 와서는 삼전에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죠. 들어가려면 작년에 들어갔어야죠. 삼성전자가 5만 원 밑에 빠졌을 때 4만 9천 원, 8천 원 할 때. 그때 제가 타 채널에서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삼성전자 청산 가치보다 쌉니다. 이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고 상폐될 회사가 아니니까 지금 사두시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값 많이 올라가고 HBM, 엔비디아 결국 뚫었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네이버한테는 그런 스토리가 오는 날이 없겠냐? 주가가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4배씩 올라가는 이런 짜릿한 경험은 네이버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쵸? 왜냐면 삼전은 너무 많이 빠졌다가 올라간 거라서. 하지만 저는요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내려온 위치이기도 하고 AI랑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네이버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성장한다면 주가도 2배 가겠죠. 다만 한 가지 네이버한테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최근에 수급 신호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개인들만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권은 지난 한 달간 누적적으로 매도했죠. 오늘도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신호가 약해졌을 때 개미들만 매수하고 있으니까 요걸 이제 속된 말로 개미탕이라고 하잖아요. 네이버가 코스닥 소형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개미들 큰 손이 주도할 수도 있는 건데 네이버 같은 대형주는 어차피 메이저들이 끌어올려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개미들만 매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위치를 보세요. 주가 위치가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받은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개미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 자체를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고요.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매수 전환하기 시작하면 개미들은 다시 매도로 찍힐 거거든요. 어차피 주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매도세가 상당히 잦아드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얼마 전만 해도 하루에 26만 주, 30만 주 외국인 기관 둘 다 이 정도씩 팔다가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어제는 외국인이 좀 샀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권, 기관권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슬슬 변곡이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매도 수량도 마찬가지죠. 30만 주 가량씩 나오던 게 어제는 2천 주 매도였고 오늘도 2만 8천 주 정도 팔고 있는데 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제가 장중 장세를 파악할 때 프로그램을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는 프로그램 물량들 중에 물론 외국인 물량이 많긴 한데 차익거래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거를 아비트리지라고 하거든요. 선물과 현물이 있으면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다, 강세장이 올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선물 가격이 먼저 튀어요. 얘가 먼저 쭉쭉쭉 올라가고 현물 가격이 뒤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현선물 간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요 스프레드를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물이 비싸고 현물은 쌀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선물은 팔고 현물은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선물 가격이 먼저 튀기 시작한
현상이 나타났었다라는 거고 이 시장에 강세장이 올 거야라고 판단하는 세력이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은 얘가 매수해 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현상 자체가 강세장이 올 것으로 예상한 세력이 기존에 많았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강세장이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선물 가격이 많이 비싸고 현물 가격이 싼 상황을 콘텐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는 뭐예요? 요 가격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선물 가격이 싸고 현물 가격이 많이 비싸지면 이걸 백어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현물 매도가 나와요. 프로그램 매도가. 최근에 그랬던 겁니다. 즉 약세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이어졌던 거고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매도 수량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약세장도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장 세력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걸 보고 저도 자 지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차트 자체가 그러니까 수렴 파동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위치에서 바닥 잘 다지고 오늘 여당안도 좀 원만하게 나오고 하면은 조만간에 주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지금 상식적일 것 같고요. 이것저것 생각하시기 복잡하면 그냥 이거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슈퍼 트렌드. 아 기존 추세가 상방이구나. 그러면은 계속 상방이 유리한 걸로 그냥 이렇게 편파적으로 결론 내리겠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24일인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2단계 입법 민주당 최종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 청사진이 무난하게 나오면 좋겠죠. 그냥 시행령에 위임하는 걸로만 나와도 괜찮을 겁니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상당히 거래량도 없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망세고요. 단기 시황과는 다르게 중장기 시황 역시 긍정적이죠. 네이버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에 있고 AI랑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 모멘텀도 있고요. 밸류에이션 저평가돼 있고 슈퍼 트렌드 기준 모든 기간 내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최근에 개미탕이라는 거 수급적인 요소가 좀 약해진 건데 이것도 주가가 많이 내려온 위치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 말씀 전달드렸습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30만원은 주요 파동상 전고점을 라운드 피겨로 잘랐고요. 세력들 최근장 25만 5천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장중에 한 번 정도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래서 25만 5천원 부근에서 계속 지지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방마디가 24만 6천원은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24만 6천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 네이버는 단기 추세도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템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네이버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TBH 글로벌 보시겠습니다. TBH 글로벌은 2월 19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포함했었는데 그 이튿날 차트 상황 보시니까 이렇게 상승 음봉이 발생했거든요. 장중 최고점은 상한가를 갔었고요. 29.98%, 종가는 21.20%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전날 슈퍼 트렌드를 상방으로 전환시키면서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 발생했었거든요. 그 전날 거래량도 거의 7000%에 가까웠었어요. 이 캔들을 보고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이렇게 결정이 났다라는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력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뉴스나 공시가 나중에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종목은 세력 매집 단계에서부터 먼저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K증권하고 유화증권 보시겠습니다. 두 종목은 제가 2월 12일 목요일에 저녁 때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에 주식 예탁금이 몰리면서 증권주들이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튿날인 2월 13일 금요일에 SK증권 상한가 갔고요. 유화증권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SK증권은 거래량 이튿날에 1385% 터졌고요. 29.95% 종가 고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종가 고가로 끝나면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해도 장중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유화증권은 이튿날에 4,082% 거래량 터졌고요. 장중 고점은 26.43%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다시 윗꼬리 달고 조정받고 내려와서 종가는 11.31% 오른 가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진 플라임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제가 2월 10일 화요일 저녁 때 오후 8시 48분에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총 6종목 중에 우진 플라임이 그 이튿날 상한가를 갔었어요. 차트 상황 보시니까 이튿날 거래량은 272% 터졌고요. 장중 고점은 29.82%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종가는 20.1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갭도 안 떴었고 시가가 저가였었기 때문에 장중 단타로 대응하셨다면 수익 내기 좋은 캔들이었죠. 대성산업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2월 3일 화요일 저녁에 오후 8시 43분쯤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날은 평소보다 많이 총 9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이튿날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이 많았는데 그중에 특히 대성산업이 이튿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갔습니다. 그거는 팜스코였는데요.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원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 그 전날까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진행형 패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일의 시간의 거래 패턴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전략은 적중했고 종가는 29.94%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갭도 많이 안 떴었고 아랫꼬리 윗꼬리가 거의 없는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팜스코는 장마감 이후에 서프라이징한 실적을 공시해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차트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V자 반등해 놓고 횡보하고 있었어요. 파동 패턴 이론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원래 높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호실적 공시를 하니까 부스터가 하나 달렸죠. 그 이튿날 거래량은 537% 터졌고 30%를 꽉 채운 종가 고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추세린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텐베거 히든 종목들 2026년도 1월까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추세린의 100배 수익 소통방에서 이렇게 히든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텐베거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9월부터 매월 말일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왔고요. 일단 12월 거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12월에는 제가 텐베거 히든 종목으로 PS텍 단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월봉 차트로 결과를 보시니까 현재까지 52.39% 크게 올라온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고점은 71.82%까지 수익이 났었네요. 고점 부근에서 일부 분할로 차익 실현을 좀 하셨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쭉 끌고 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텐베거 히든 종목 11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말일에는 제형솔루텍, 동양고속, DIC, 고영 4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순서대로 보시면 제형솔루텍은 주가가 1,800원 정도 할 때 제가 텐베거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떤가요? 이번 달에 최고점 8,100원까지도 찍었었죠.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급등 중에 있었습니다. 동양고속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설명 자세히 안 드려도 아시죠? 제가 11월 말일에 종가가 14,000원 정도 할 때 텐베거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최고점 172,800원까지 찍어가지고 한 달 만에 그냥 텐베거를 다녀왔습니다. DIC는 제가 이 캔들의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번 달에는
조정을 잠깐 주고 있죠. 11월 종가는 9,000원 정도였고요. 최고점 15,15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눌림목 끝에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영은 제가 11월 종가 15,700원 할 때 추천을 드렸고 현재 주가는 33,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올랐죠? 최고점은 35,450원까지 찍었었는데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번에는 10월달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10월 말일에는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삼형 엠텍이고 하나는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자, 삼형 엠텍은 현재 조정을 주고 있죠. 제가 이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주가는 살짝 올렸다가 현재까지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암튼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릴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휴림 로봇은 잘 가고 있죠. 제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고 종가는 6,450원이었습니다. 현재 14,740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미 2배 이상 올라와 있고요. 최고점은 26,000원까지 찍었었으니까 거의 4배 이상 시세가 한번 났었죠. 마지막으로 9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에는 제가 SM백셀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고 윗꼬리 달고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었고 종가는 2,360원이었습니다. 물론 시세는 한 3,500원 정도까지 났었지만 현재 주가 2,330원이니까 추천드릴 당시 주가랑 거의 동일하죠.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1월 30일에 대망의 템베거 히든 종목 4가지 종목이 신규로 소통방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일에도 주가가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템베거 유망 종목들 또다시 소통방 내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템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템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